여느 고등학교와 다름없는 평범한 효성고등학교. 한 학생의 원인 모를 감염으로 비극이 시작됩니다. 좀비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하나둘씩 전염돼가며 학교는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초토화돼가는데요. 학교에 고립된 이들과 이들을 구출하려는 자들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원초적 심리 묘사와 갈등으로 인해 영화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참극의 사태 속에서 이들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두 번 뵙겠습니다. 지난번 프롤로그 방송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호응해 주셨더라고요. 순위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랭킹이 벌써 300위권에 들어갔고요. 카테고리 순위는 벌써 52위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그 방송에서는 한 게 별로 없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 한편으로는 좀 얼떨떨하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방송 끝에 이벤트를 공개할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너무 없더라고요. 부끄러워 마시고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할게요.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다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웹드라마입니다. 또 K좀비야? 라는 우려 섞인 식상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1위를 탈환하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물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영합해서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K좀비의 소재가 역수출이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인들이 깊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감염자에 대한 혐오적 반응, 이 감염 의심자에 대한 격리, 감염 지역 주민들의 수용을 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 등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겪은 상황들이잖아요. 해외도 이런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우학은 편의상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 학교는을 줄여서 지후학이라고 지칭할게요. 지후학의 시나리오는 코로나 액션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생존의 절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채로운 입체적 심리 묘사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물들의 부정적이고 추악한 면모들까지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인물들 각자의 본능으로 표출되는 특징적 심리들은 극대화시켜서 한 인물씩 매개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지닌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가장 흥미롭게 주목했던 것은 인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질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표현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표현 심리학을 다루기로 했어요. 표현 심리학이 뭐냐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오해 없이 온전히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밝힐 때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게 효과적이고 매끄럽게 하는 방식이죠. 표현 심리학은 설득 심리학의 하위 개념이고 설득 심리학은 후에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 방송에서는 표현 심리학 중에 일부를 다룰 건데 의견이 충돌할 때 내가 가진 확실한 팩트를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을 때 그때 나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해 말해볼 겁니다.
지우학 속의 인물들이 혼돈의 상황이나 감정적 상황에 동요될 때 이성적인 인물이 나타나 상황을 관통하는 냉철한 논리와 뼈 때리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이때의 인물들은 오히려 반감을 드러내며 그 발언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청자인 우리들도 어머머, 저 쓰레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발언들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상황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요. 또 우리들 역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식의 발언을 듣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사례로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에서 벌어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MZ세대나 이준석 대표는 소신과 개성이 강하고 똑부러지는 성향으로 거침없이 과감한 발언들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전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발언들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쨌든 많은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꼰대를 마주해서 벌어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는 팩트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팩트 중심주의는 팩트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어쨌든 이게 팩트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와 같은 논리죠. 간단히 말해서 팩트를 소통의 핵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논리를 펼쳤을 때 마무리가 깔끔하던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말끝마다 부정하고 지적하고 틀렸는데요? 라고 하면 예수님도 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소통의 기본일 뿐 절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팩트 중심의 소통은 매우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주장 등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만들죠. 또 상대방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 팩트를 누군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과정을 수행하고 비판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어느 한 집단에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지시나 교정을 요구할 때 또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하지만 나의 의견을 피력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거나 경험한 것을 굳히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굳히면 이견이 등장했을 때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일으키고 때로는 인지 부조화까지도 발생합니다. 인간의 성향을 가공하고 굳혀나가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이 가공물을 토대로 하나의 신념을 세웁니다. 이 신념은 나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누군가가 임의적으로 깨트리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을 부정하고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인생과 신념의 관계는 매우 두텁고 깊습니다. 이 틈에 갑자기 끼어들어가기엔 여의치 않은 게 당연하죠. 물론 지우학에서 온조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청산이처럼 서로 오랜 시간이 축적되었다면 각자의 신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처럼 얼마 되지 않은 세월의 인연이라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념을 허무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신념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틀렸어. 그리고 그 신념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표현 방식에 힘을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 방식은 상대를 공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하고 존중하며 헤아리는 거예요. 타인의 경험치나 능력, 지식 배경 등을 인정하고 높이 사는 거죠. 그러면 나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순화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지우학에서 이 지점이 바로 반복되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발언하는 비호감 인물들이 호감으로 바뀌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상황들의 해법이 있어요. 비호감 인물들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 감정적으로 동화됨으로써 표현의 방식과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각자 다른 입장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다른 인물들은 비호감이었던 인물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사소한 의견까지도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같은 반 반장인 남라는 전교 1등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부적응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 이미지여서 팩트를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한의 사건들을 계속 같이 겪으면서 친밀감이 쌓이고 다른 학생들과 감정적으로 동화되면서 표현 방식과 태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침없던 남라의 표현은 점차 조심스러워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남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벗겨지고 다들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게 되고 친구들은 남라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돼요. 그리고 남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는데도 친구들은 끝까지 배척하지 않고 남라를 지킵니다. 최후에는 사활을 걸고 남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드라마의 얘기일까요? 이런 전개 과정에 표현 심리학 모든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남라가 만약 팩트 중심으로 계속 초지일관했다면 친구들은 남라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라는 변했고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했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죠. 그리고는 결국 공감의 힘을 얻어 친구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도 남라와 함께 돌파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를 제일 많이 공격했었던 대상이 앞장서서 나를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의 힘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물론 수혁이와 같이 훤칠하고 잘생기고 싸움까지도 잘하면 누구나 잘 따라주니까 보다 손쉬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비합리적인 환경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고 표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했거든요. 매일 사실을 주구장창 말해주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오랜 시간을 공들여 보았지만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죠. 뭐가 문제일까? 정말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까막눈이어서 진실을 모르는 걸까?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어느 날 제가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친구가 계속 제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뭐 메뉴 고르는 방식이 잘못됐다. 노래방에 가도 너 음정이랑 박자 틀렸다. 술을 마셔도 술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근데 친구 말이 맞거든요? 저는 근데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친구의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친구라서 편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여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그때 당시에 나와 대화했던 그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 뒤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분석해 봤죠. 그리고 나서
우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먼저 공감하고 칭찬을 하면서 살짝 저의 의견을 껴넣었더니 대화가 많이 매끄러지고 현실에 많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강의를 할 때 수강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적만 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칭찬해 줍니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100점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120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다들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세대나 시대 탓은 아니에요. 그 잘못된 방식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나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공감을 핵심으로 대화해보세요. 대화하는 게 매우 즐거울 겁니다. 대화가 안 돼서 좌절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합니다.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불합리한 세상이 우리에게 과도한 노력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도 절대 소신과 신념을 놓지 마세요. 다만 방법을 조금만 고친다면 세상은 우리의 조그만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세요. 이벤트 공개할게요. 다음 방송의 주제를 골라주신 분 중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댓글로 성의 있게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울리신 분께 그런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제가 드릴게요. 1번 총체적 난국 대통령 후보 과연 누구를 뽑을까? 2번 운세 신점 사주 타로 뭘로 볼까? 3번 생각이 많은 당신 생각 정리하는 비법 4번 타로 카드가 궁금하다 타로학 개론 5번 기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가 건의하는 주제 5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유와 함께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한 2월 15일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방송의 주제는 연애 심리학이에요. 각본이 현재 90% 정도 완성되어서 아마 한 이틀 정도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제 팟캐스트 활동 수익은 저의 무료 상담 활동과 연말 기부에 쓰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아낌없이 적어주세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고 밝은 하루 되세요.